1455년 윤유아 개유정난 이후 실질적 권력자였던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조선 7대 왕 세조시대의 막이 열린 겁니다. 세종, 문종, 단종을 거쳐 세조시대를 살게 된 기생 초유경의 나이 어느덧 30대 초반에 접어듭니다. 30대. 조선의 기생이 20대 후반에서 30대로 접어들면 노기, 즉 늙은 기생으로 취급받고 은퇴 수순을 밟아야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초유경은 명성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었죠. 이유가 뭘까요? 능력. 네. 그런데 세조가 즉위한 지 3년째 되던 1457년 6월 초유경의 인생에 또 한 번 거친 파도가 덮칩니다. 이번엔 심상치 않았습니다. 초유경이 치정으로 촉발된 살인사건에 연루가 된 거예요. 이번에는 간통에 이어 살인사건이에요? 아우, 운명이 참 이게. 대체 왜 살인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자, 그날의 일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살인? 신자영이 오직 초유경의 말만을 듣고서 갑이 두 사람을 때려서 죽이기에 이르렀습니다. 신자영이라는 인물이 여종 2명을 때려 죽였는데 그게 누구 때문이다? 초유경. 초유경 때문이다. 자, 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초유경과 신자영이 처음 만났을 때로 가보겠습니다. 신자영은요, 세조 즉위에 공을 세운 좌익 원종 공신이자 당시 예장도감 판관이라는 직책을 지내던 관리였습니다. 예장도감 판관은요, 왕실의 장례와 관련된 실무를 보는 종오품의 관직입니다. 자, 그런 신자영이 어느 날 기생 초유경을 보고 푹 빠지고 맙니다. 초유경을 곁에 두고 싶었던 신자영은 바로 첩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그런데 신자영이 기생 초유경을 들이면서 대형 사고를 칩니다. 왜요? 바로 신자영이 첩 초유경에게 상상도 못할 권한을 준 겁니다. 어떤 권한이었을까요? 집총 책임자? 그런 거 누가 원래 하는 건데? 아, 첩에게 첫 번째 아내가 할 역할을 넘긴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정실 부인 대신 집안일을 관리하는 권한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집안일 관리의 개념은요, 곳간 열쇠를 정실 부인이 쥐고 가정의 경제 전반을 관리한다는 거였죠. 그런데 신자영이 그 곳간 열쇠를 정실 부인에게서 빼앗아서 초유경에게 주고 집안의 경제권을 쥐고 관리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유경은 정실 부인과 같은 위상을 갖게 된 거였죠. 초유경에게 푹 빠진 신자영이 정실 부인을 대접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우. 자, 그렇다면 집안 정실 부인을 밀어낸 초유경, 종들이 곱게 봤을까요? 정실 부인 척을 하고 있으니 안이 곱게 봤겠죠. 그렇죠. 그런 종들을 보던 초유경이 신자에게 저 기분 나쁩니다 라고 일러 바쳤겠죠. 초유경의 말이면 깜빡 죽는 신자영, 감히 자신의 첩에게 함부로 대한다면서 여종들을 벌했던 걸로 보입니다. 명성자자한 기생 초유경과 공신 출신 관리가 분란을 일으키니 그 사건 당연히 세조기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세조는 원칙이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예전에 한번. 본인이 왕이 되게끔 한 사람들을 되게 잘 챙기는, 그래서 그 회식도 자주 하는 이유가 공신들을 뭔가 이렇게 해주는. 그럼 신자영의 잘못을 그러면 덮는 거죠. 맞아. 덮던지 아니면은 조용히 잘못으로 돌리던지. 신자영에 대한 세조의 판결.
초효경은 한양 밖으로 유배 보내고 신자영은 석탈관직하겠다. 아, 그 정도면 많이 보호해준 거예요? 사람을 지금 2명 죽였어요 지금. 그치. 신자영도 죽을 판인데. 그런데 초효경이 유배를 떠나고 3개월도 안 돼서 또 한양에서 초효경을 둘러싼 문제적 이야기가 터져 나옵니다. 아, 이쯤 되면 진짜 초효경이 대단한 사람이네요. 과연 무슨 일이었을까요? 안개담이 칠촌숙 신자영의 기첩 초효경을 간음하려고 신자영의 집으로 가서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지금? 신자영의 친척 관계인 안개담이 초효경을 너무 좋아해서 간음을 한 거죠. 간음을 하려고 이때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당시 신자영의 칠촌 조카 안개담이란 인물이 신자영 집에 담까지 넘어서 초효경을 간음하려고 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방까지 넘어서. 아이고. 자, 그런데요. 초효경을 덮치려고 몰래 그 방으로 들이닥친 안개담. 그런데 그 방의 문을 연 순간 안개담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방에는 초효경이 아니라 신자영의 정실 부인이 있었던 겁니다. 아, 그렇죠. 초효경 유배당했잖아요. 그러면 안개담은 초효경이 유배 간지 모르고 신자영의 집에 온 거예요? 사실 초효경 이때는 한양 신자영 집에 있었습니다. 어? 세조가 유배 간지 3개월도 안 돼서 초효경을 다시 한양으로 부른 거예요. 왜였을까요? 왜냐하면 세조가 즉위 후 다른 왕들보다 유독 좋아하고 많이 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아, 저희 그때 갔어요. 셋이 연애. 아이고 맞습니다. 맞아요, 그 맞아요. 기억하시네. 아마도 궁중 연애 때문이었겠죠. 세조 역시 이거 초효경 재능 버리기엔 이거 아깝지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렇게 초효경은 3개월 만에 다시 한양 신자영의 첩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와. 그러던 중 안개담이 초효경을 간음하려고 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공교롭게도 안개담이 들이닥친 방에는 정실 부인이 있었고 초효경은 다행히 다른 곳에 있어서 위험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죠. 놀란 신장의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죽기 살기로 도망치다 넘어집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혀집니다. 더 큰 일은 네. 안개담은요. 초효경은 안 보이고 일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옆에 있던 애꿎은 신장의 하인을 막 때리면서 막 분풀이 난 거예요. 하인을? 그냥 햄패 부린 거 아니에요. 한쪽에선 막고 있는 하인의 곡소리가 다른 쪽에선 신장의 부인이 비명을 지르는 등 답이 교환이었던 거죠. 극악 무도한 짓을 저지른 안개담은요. 사건 후 세조에 의해 장 80대라는 엄벌에 처해집니다. 한양을 들썩이는 스캔들 메이커였던 초효경. 안개담 사건 이후 6년 동안은 다행히도 큰 소동 없이 일상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1463년 기생 초효경의 위상을 알아볼 수 있는 일이 있었죠. 세조의 명으로 경복궁 경회로에서 큰 잔치가 열립니다. 세조가 이때 국가 통치를 위한 기본 법전을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그 법전을 만드는 신하들을 격려하는 잔치였습니다. 먹음직스러운 술상이 하나 둘씩 들어오고 풍악이 울려 퍼집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무렵 세조와 대신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확 모입니다. 세조가 특별히 부른 음악과 춤의 일가견이 있는 4명의 기생들. 그들은 사기, 내기녀라고 불렀습니다. 자, 먼저 옥부향. 피부에서 향기가 난다는
나주 출신 기생으로 뛰어난 재능 덕분에 왕실 연회에 서게 됐습니다. 두 번째, 자동선. 개성 송도 출신으로 선녀 같은 외모를 가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기생, 양대. 양대는 떠다니는 구름도 멈추게 하는 악무 재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잘록한 허리로 뛰어난 춤사위를 펼치는 여인 누구겠습니까? 초요갱. 그렇게 내 기녀는 세조와 신하들 앞에서 갈고 닦은 춤을 펼쳐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초요갱의 춤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연륜이 쌓인 우아함과 기교가 완벽히 어우러진 환상적인 몸짓이었죠. 세조가 유배를 보내놓고도 못 잊을 정도였으니 그 춤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세조는 초요갱과 기생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연애를 즐겼습니다. 자, 그렇게 세조의 총애 아래 명성을 유지하며 능력을 펼치던 초요갱. 그런데 본분에 충실하며 조용히 살 줄 알았던 초요갱이 또 한 번 왕실을 뒤집는 성 스캔들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조용히 했는데. 계양군 이증과 또 사통하였다. 이번 스캔들의 상대는 계양군. 와. 왕자. 이거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언젠가부터 계양군은 초요갱의 집을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평원대군, 화의군에 이어서 이번엔 계양군까지 세종의 왕자들과 얽힌 초요갱의 스캔들은 금방 세조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자, 세조, 이 일을 그냥 넘길 수 있을까요? 이게 또 한두 번이 아니니까. 맞아요. 이제는 칼을 뽑을 것 같습니다. 네, 세조는 당장 계양군을 불러서 호통치며 캐뭅니다. 바깥 소문에 내가 초요갱과 사통한다고 하는데 정말이냐? 어찌 다른 기생이 없어서 감히 서로 가늠하느냐? 세조로서는 앞서 두 명의 동생과 초요갱이 시끌벅적하게 스캔들이 났는데 왜 자꾸 초요갱과 엮이냐? 한숨이 푹푹 나오고 머리가 아주 지끈지끈거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세조의 호통을 듣던 계양군이 울부짖으면서 말합니다. 하늘의 맹세컨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그건 없는 말을 지어낸 거라고 한 겁니다. 아니라고요? 발뺌? 갑자기? 끔찍이 아끼는 동생이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세조는 일단 믿죠. 믿어야죠. 네,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조에게 혼난 이후 이증은 과연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정말 계양군 말대로 초요갱의 스캔들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난 거였을까요? 기록을 한번 보시죠. 계양군 이증이 세조에게 혼난 바로 그날! 이증은 이날도 초요갱의 집에서 묵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계양군이 세조에게 한 거짓말이 딱 들통나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초요갱의 집에서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또다시 살인사건이 연루가 된 거예요. 현대에는요, 궁궐이나 관청의 건축을 담당하는 선공 판사였습니다. 정삼품에 해당하는 높은 관직이었거든요. 그런데 현대 역시 기생이었던 이 초요갱을 또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변대가 계양군의 눈을 피해서 초요갱이 지내던 집으로 찾아갔던 거예요. 하지만 초요갱의 방에서 변대가 나오는 걸 계양군에게 딱 걸리고 만 겁니다. 감히 왕실 사람인 자신이 품은 여인을 탐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열받았겠죠. 그래서 계양군은 하인을 시켜 변대를 때렸는데 얼마나 무자비하게 때렸는지 변대가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소식을 들은 또 세조는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이제는 세조도 결정해야죠. 이건 초요갱도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데 이거 변대해가 죽네. 이거 안 되죠. 자,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 세조, 계양군과 초요갱에게 어떤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세조는 문제 삼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그냥 사건을 묻어버립니다. 교수님, 그 세조가 화의군은 좀 벌 줬잖아요. 근데 계양군은 왜 벌 안 주는 거예요? 예, 계양군은 세조 즉위에 공을 세운 좌익공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양군은 철저하게 세조 편이었던 사람이었지요. 그러니까 세조는 자기 편인 계양군을 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세조가 이 정도 스캔들이면 초유경에 벌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걸 보면 세조도 내칠 수 없을 만큼의 미모와 재주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조의 배려와 총애 아래 기생의 삶을 유지한 초요갱. 어느덧 시간은 흐르고 40대를 넘어섰죠. 그리고 또 새로운 왕의 즉위를 보게 됩니다. 와. 1468년 9월 세조의 뒤를 이어 조선 8대 왕 예종이 즉위한 겁니다. 예종이 즉위하고 10개월이 흐른 1469년 7월 또 초요갱이 얽힌 성 스캔들이 터집니다. 아하. 자, 이번엔 무슨 일이었을까요? 도사 임맹진은 초요갱과 간통하였습니다. 임맹진은요, 평안도 도사였습니다. 지방장관격인 관찰사를 보조하는 종 5품 고위 관직자였죠. 자,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평안도 도사와 초요갱이 스캔들이 났을까요? 교수님, 그럼 초유경은 어떻게 하다가 그 평양 관청까지 가게 된 거예요? 초유경의 남자였던 계양군이 1464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는 세조도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유경을 알고 총애했던 왕실 남자들이 떠나자 예종은 왕실 스캔들의 중심에 있었던 초유경을 더 이상 한양에 두고 보기가 부담스러웠던 거겠지요. 그래서 큰 도시인 평양 관청으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간 평양에서 또다시 간통이 얽혀 고발당한 겁니다. 조사 내용을 전해들은 예종은 이걸 어떻게 처벌해야 되나 고심을 했죠. 그러다가 옆에 있던 예조 판서 신숙주한테 물었습니다. 그때 신숙주가 이렇게 얘기해요. 초요갱이 아무 뜻 없이 관리를 보러 온 거면 그 죄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숙주는 간통 현장이 발각된 게 아닌데 간통죄로 처벌하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신숙주의 말대로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요. 무게감 있는 대신의 말에 예종도 처벌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렇게 초요갱은 또 극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거의 서너 번의 죽음의 위기에서 홀로 살아남았어요. 그렇죠. 깊은 수렁에 빠져도 불사조처럼 살았던 초요갱. 자, 이후 초요갱 어떻게 지냈을까요? 죽을 때까지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아닐까요? 어차피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그냥 불태우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다가 떠나지 않았을까요? 초요갱은 이 기록을 끝으로 더 이상 실록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초요갱은 실록에 16번이나 이름을 올린 조선시대 보기 드문 화제의 기생이었습니다.